몰디브의 말레 공항까지 편도 항공권 가격입니다. 야, 이거는 거의 모히또 마시면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스웩 아닌가. 휴전 중인 분단 국가의 군인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지금 용산과 종로구 경계를 무인기가 날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스치듯 안녕도 아니고. 모질게 말하지 말라며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며 나는 네가 시킨 대로 내 마음 활짝 열어놨을 뿐이야. 천하람 위원님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청년 정치인 장해찬 이사장이 이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람. 아니 이준석 쪽에서 한 사람 나와라. 붙어보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던데요. 가짜 보수 척결하겠다 뭐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니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 이제 오. 그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왔던 그 연말 시상식 있잖아요. 예. 그거 보고 나서 저희 당에서 연락 많이 왔어요. 왜 연락이 왔어요? 너 최고위원 안 나가는구나. 너무 제가 이제 해맑아 보였다. 무섭다고? 아무튼 뭐 염두에 두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이심을 실어준답니까? 그게 뭐 도움이 될지 아니 뭐 뒷심이 뭐가 중요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만사체가 되면 안 됩니다. 아니 저희가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당시에 잘 모르던 이준석 대표를 네. 더라이브에서 진품 명품에서 키워서 그런 얘기 하지 당 마요. 대표를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괜히 또 대통령실에서 또 오해 살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마침 시기적으로 우리 출연하고 겹쳤던 거예요. 그렇죠. 예. 본격적으로 오늘 정치권을 뒤흔든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건 참 안보 이슈인데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서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비행 금지 구역의 북쪽 일부를 침범한 건 맞는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스치듯 지나간 수준입니다. 스치듯 지나갔다. 스치듯 지나간 예. 거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어쨌든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지 약 9일 만입니다. 무인기가 용산 주변까지 스치듯 지나갔다라는 사실을 시인을 한 겁니다. 군 관계자의 발언. 감정가 어떻게 매겼을지 들어보겠습니다. 71만 원 대 6만 6천 원입니다. 71만 원 들어볼까요? 네, 이게 이제 몰디브의 말레 공항까지 편도 항공권 가격입니다. 그래요? 예, 몰디브 최저가로 아, 찾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발언을 보고 네네. 야 이거는 거의 몰디브에서 그 모히또 마시면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스웩 아닌가. 와 굉장히 여유가 넘치는 발언이다. 여유가 있다. 야 이거는 진짜 휴전 중인 분단 국가의 군인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요즘 워케이션 이런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분이 뭐 몰디브에서 근무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몰디브에서는 비행기 날아가면 막 아유 뭐 너무 좋다, 막 칵테일하고 잘 맞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용산과 종로구 경계를 무인기가 날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스치듯 안녕도 아니고 이런 정도의 여유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대통령실 바로 위를 날아가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여기 비행금지구역이 침범된 거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엄중하게 느낀다. 우리가 이거 빨리 포착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 우리가 이거 누구보다 더 엄중하게 더 잘 방어하겠다. 이런 엄격한 메시지가 나와야지. 무슨 몰디브에서 지금 칵테일 홀짝거리면서 할 만한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 이거 약간 너무 나사가 빠져 있는 정도의 수준 아닌가. 이럴 거면은 그냥 몰디브에 가서 계속 계셔라. 이런 취지에서 편도 항공권. 안보에는 아주 양보가 없으십니다. 근데 뭐 제가 양보 안 하는 것보다 군대가 양보를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안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 블루레이 판매 가격 66,000원. 이걸 보면 이제 공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 국방부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곽이 무너진 겁니다. 성 안으로 적이 침투한 거죠. 그럼 거기에서 중심부까지 달려드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반지의 제왕 2편에 보시면 담벼락이 뚫리니까 우르르 하고 오크들 안으로 밀려 들어왔던 장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3.7km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정해놓은 겁니다. 이해리의 거리인데
시속 200km로 날아오는 비행기가 1분 30초면 목표물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드론을 막는 시설을 레이더를 전국에 다 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번이라면 어디냐?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실입니다. 네네. 여길 지켜야죠. 그럼 이 경계선을 무엇이 넘는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은 국방부로서 가장 먼저 해결했어야 네. 되는 과제인데 우리가 기술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휴전선 북에 있던 것들이 남으로 내려오는 과정은 관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못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청와대에 있던 것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대공 방어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교환하거나 이전하면서 지금 틈이 생긴 것은 아닌지. 무인기가 용산을 침범한 것.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네.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정보가 투명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어제 이게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인기가 굉장히 소형이기 때문에 포착하기 어렵다라는 점도 뭐 알겠어요. 뭐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엄중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용산 청사가요. 원래 그냥 뭐 놀고 있던 건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국방부 청사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도 특 A급 보안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뭐 용산에 대통령이 있든 없든 잘 방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겸허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조선일보 발로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도가 없었더라도 뭐 당연히 발표는 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합참을 저희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합참이 이 발표, 이 스치듯 지나갔다라는 발표를 제대로 된 이제 브리핑에서 한 게 아니고 공식 브리핑에서 한 게 아니고 기자분들을 상대로 한 백브리핑에서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관계자 발로. 그러면 처음에 이거 안 지나갔습니다라는 얘기를 공식 브리핑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걸 바로잡는 내용도 공식 브리핑에서 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왜 슬그머니 백브리핑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참 단계에서 정리가 안 되고 대통령실까지 불똥이 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합참 이런 태도 굉장히 문제 있다. 근데 대통령실 대응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군 출신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인가요? 네, 네. 무인기가 왔을 때부터 이 용산 침범한 거 아니냐 의혹 제기를 했어요. 지난달에 했어요. 예, 네. 그때 군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거 거짓이다. 이적행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와서는 오히려 저는 이 의원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의원을 향해서 그거 어떻게 정보 입수했냐.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더라고요. 군도 몰랐던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이분 지금 국방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해당 자료들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군사 네. 기밀이 아닌 이상은 자료 중에 일부가 공유가 됐을 겁니다. 의원실 해명으로는 구글맵에서, 그러니까 구글맵이 왜 나오냐면 거기선 위도 경도 좌표를 따져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좌표를 찍어보는 과정에서 회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했을 때 3.7km에 걸렸을 것이다라는 김병주 의원의 의심이 있었던 것이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3.7km에 살짝 걸치게 P73 구역을 살짝 지나가게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한국의 대공 방어망, 특히 대통령실에 내려져 있는 이 비행 절대 금지 구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까지 점검하라고 간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김병주 의원 멱살을 잡는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김병주 의원 그 현역 복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잘하시 정보 분석 역량이 이게 사실은 그 아주 훈련된 추측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네.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왠지 이게 들어왔을 항적이다라는 거를 추측을 해서 이제 뭐 고도의 추측인 거죠. 네. 하신 건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입장 그겁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안 거는 3일인데, 그러니까 뭐 레이더에 뭐 이렇게 네. 바로 잡히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야당 의원이 우리보다 먼저 알았냐,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고 김명주 의원 측에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항적을 그려보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는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무슨 야당 의원한테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국정원의 발언이거든요. 용산이 촬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료, 레이더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방부 밖으로 나올 데가 없잖아요. 군대밖에. 근데 군에서는 스치듯 지나갔다고 말하고 같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용산까지 침투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건지. 저희 국방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 얘기에 의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의 영역을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사진이 완벽하게 찍혔다거나 네. 뭐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국방부 발표와 다르게 용산에도 중심부로 들어왔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 사진이 찍혔는지 여부는 뭐 사실 알 수 없는데 네, 네, 네.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정도의 발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출마할 경우 윤심이 작용했다라는 또 불필요한 오해를 낳아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여론도 수용을 했습니다. 네, 윤핵관 권성동 의원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 줄 것 같아서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한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권성동 의원 윤핵관으로 불릴 만큼 자타공인 윤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였는데요. 근데 권 의원이 사무실도 미리 구할 정도로 의지를 보였었는데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감정가 바로 오겠습니다. 39,000원 대 16만 5천원. 이 배는 닮아주러 강릉 가는 배. 요거 기억나십니까? 뭐 장성욱 예. 아니, 방송이 갈수록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이게? 아니, 예.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워크숍 가서 아무도 술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예. 기자들하고 앉아있을 때 이 노래예요? 이 노래를 딱 요 톤으로 부르셨어요. 좀 더 신나는 노래를 부르시지. 무슨 회식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강릉 가는 배잖아, 배가. 강릉 가는 배. 사람이니까 강릉 가는 배를 부른 거죠. 아, 그래요? 지금 기분이 무척 울적하실 거예요. 이거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무슨 미천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을 나한테 실어줄 거라는 굳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출마를 준비했는데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연락이 온 거죠. 아니다. 아니야. 아, 교통정리 당했다. 예, 저는 당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일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권성동 의원님,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권성동 의원은 분명히 상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문제될까봐. 예, 저는 그렇게, 짚습니다, 그 부분. 예, 취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추정. 예, 16만 5천 원 노래방 마이크 가격입니다. 예. 그렇게 비싸요? 이거 이제 자동으로 부르는 기계들 요즘 나오잖아요. 비싸네. 예, 노래방 가시지 말고 가정용? 댁에서 좀 우울한 기분을 푸시라고. 예. 교통정리 당했다. 네, 저도 집에 저거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39,000원이 뭐냐면은 김장용 새우젓 3.5kg 가격입니다. 잠깐만요. 김장용 새우젓. 새우젓 있잖아요. 김장할 때 쓰는 새우젓. 뭐예요? 예. 김장연대의 선수를 뺏긴 게 김장연대, 김기현, 장재원. 김장에 쓸 새우를 빨리 구했었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이준석 때문에 새우 2마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새우 2마리가 만나면 새우 2마리다.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래가 되지 않는다. 굳이 모르게 끄집어내서. 역시. 아무튼 이게 김장연대 선수를 뺏긴 게 참 아쉽다. 권장연대로 처음부터 갖고 갈 수 있었다면은 당대표 출마가 굉장히 권장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윤핵관에 속하는 분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장재원 의원의 손을 잡으면서 급격하게 윤심에 이렇게 선수를 좀 뺏겼다라는 이제 거예요. 윤심에서는 선수를 쳤죠.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그러면 이번에 이 발언 윤심이 뭐 공천에 영향 끼칠까 이거 뭐 이거 오해를 낳을까 이거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김장연대한테 고춧가루 뿌린 겁니까 이거? 뭐 충심이겠죠. 뭐, 네. 그리고 또 김장연대 고춧가루는 아니고. 그럼요. 또 네. 끝까지 본인이 최측근이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또 충심을 강조한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보입니다. 김장연대도 안심하게 이른 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면접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부부, 나경원 전 의원까지 관저에 초대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추정을 그냥 평론의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부부를 부른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죠?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부인 김미경 교수와 정치적 중요 사안에 대해서 항상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이로 네. 그런 인꼬 부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결정하려면
항상 옆에 김미경 교수가 있을 때 얘기하는 게 낫다. 네. 한 번에. 그래서? 나경원이라는 변수가 또 있거든요. 네네. 근데 부부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도 부부를 불렀죠. 네. 그럼 나경원 의원의 남편의 역할은 무엇일까? 네. 남편과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는 공중파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윤핵관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김기현 의원이 확실하게 1등이나 2등을 해서 결승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확신이 지금 윤핵관들에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란 카드를 약간 남겨놓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자력으로 김기현 의원이 최소한 2등까지는 확고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 빠져나갔는데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안 돼서 혹시나 한 1% 정도 가능성으로 안철수 유승민조가 결승에 올라가는 그림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재앙이기 때문에 약간 남겨놓고 만찬까지 겸하면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윤심이 그나마 안철수 의원보다는 나경원 부위원장한테 더 가 있는 건 맞나 보군요. 저의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장담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최종 조율하는 거다. 네. 예. 소설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가려면은 대통령님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유승민 의원 부부 한번 부르시면 돼요. 그 좀 아유, 그 소설 같지 않은 얘기 좀 하지 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는 그러면은 이게 장르가 공포 소설인데요. 아니, 아유, 저는 그게 SF로 그러면은 갑니까 뭐.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아니, 나는 나한테 비판적인 사람도 다 포용한다. 네. 아니, 누구나 당대표 누구 뭐 찍거나 뭐 누구는 안 된다 얘기 안 한다. 네. 나는 공정하다. 이런 메시지 보여주기에 최고의 어떤 전략이거든요. 아니, 전하람 위원장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100대 0으로 얘기했다라는 기사가 나갈 정도로 유승민 의원을 막으려고 했던 당사자인데 부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외성이 있어야 또 정치가 재밌지 않나. 뭐 저의 그냥 뭐 네. 생각이었고요. 다들 흥미를 다 잃었어. 그 소설에 대해서. 너무 SF래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두 분 다 소설을 쓴 걸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년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표한 겁니다. 아니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Stay